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공작의 사건들 과연 김종인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라고 봅니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현 TV입니다. 뒤에서 조정만 하던 그런 야망의 큰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명태균 씨와 텔레그램 하는 이준석, 아직도 텔레그램이 가능할까요? 이준석이 지금 브라질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점도 의심스럽고 이참에 지구를 떠난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실 북으로 갈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야 진실게임의 실체성이 좀 나오긴 한데요. 그동안에 몇 달을 명태균 씨에게 마구 휘둘리는 미신에 빠진 영부인으로 우리 국민들 말초신경 제대로 자극하면서 좌파들 꽹가리치고 놀았죠. 그런데 민주당 손에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라며 녹취가 터지고 또 그쪽 길로 물길이 터져서 지금 빵빵 한 건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준석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또 가장 의지한다라는 올드맨 김종인과 관여됐다라는 것 깊숙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검찰이 지난 8일, 9일 연이어서 명태균 씨를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의 핵심 테마가 정치인 인맥이었다라는 게 파악됐습니다. 자, 명태균 씨가 유력 여권 정치인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 공천 개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그리고 행사할 수 있는가 정도를 밝히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검찰의 입장에서도 명태균 씨를 보면서 이제 당대표 이준석까지 제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다이렉트로 누군가 하나를 꽂을 만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대표를 제낄 만큼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지는 않았다라는 게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쿠션 누구? 이준석과 더 인적 네트워크가 강했구나라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이런 조사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그러니까 팀장으로 이지영 차장검사가 지금 이틀 동안 명태균을 조사를 하면서 김영선과의 관계에서 세비 상납 의혹 이 부분을 조금 공천 개입 여부와 연결지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명태균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유력 정치인 카톡 메시지 이걸로 이 명태균 씨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파고들었다라는 것 이제 빨리 얘기하면 그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사람이 김종인, 이준석이다라는 말이죠. 자, 이준석과는 2021년 중반부터 그리고 김종인과는 2020년 말부터 알게 됐다라는 취지의 명태균의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김종인은 예전에 좀 능글거리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1년 7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 만날 당시에 이때가 아마 7월 4일일 겁니다. 이때 명태균도 함께 나와 있었다라면서 명태균은 이때 알았다라는 취지로 뭔가 거리감을 두는 듯한 발언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이 명태균이 얼마나 친한지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과 이 김종인과 연결고리를 끊는 듯한 발언을 했죠.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석 달 전에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났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본인의 한 말을 잘 까먹는지 아니면 언론 자체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이준석도 그냥 본인이 했던 말 쉽게 휘딱휘딱 잘 바꾸죠. 김종인이 정치 스승이다 라고 하는 걸 보니 딱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뭐라고 했냐면요. 김영선 전 의원이 데려와서 명태균을 처음 봤다 이러면서 명태균이가 지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오세훈과 나경원도 잘 안다고 하더라 라면서 내 기억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물 흐르기죠. 김영선이 데리고 왔는데 내가 명태균 안다가 아니고 나경원 이름 거론하고 오세훈 이름 거론하면서 이제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리고 찾아오면 만나주는 것 외에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과시욕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 특별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손절각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김종인이 명태균을 만났던 시점을 4월 총선을 앞둔 그 시점 김영선 의원과 같이 왔더라 이러면서 명태균 이코르 김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리고 김영선 비례 1번에 달라고 했던 그 개혁신당의 7불사 회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개혁신당을 지지율 15%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헛소리를 했다 이러면서 명태균 씨의 이미지를 뭐 쉽게 얘기하면 헛소리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명태균의 이야기에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김종인이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간 말이 뭐냐면 둘이 짜고 온 것 같은데 김영선과 명태균을 묶어가지고 되게 우습게 만드는 발언이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나는 뻔히 알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고 보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명태균 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김종인 전 공관위원장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을 두고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김종인에 대한 기대를 담고 또는 정을 담고 글을 올렸는데 김종인은 뭐 거의 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냥 허풍쟁이 정도로 냉정한 손절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렸고 그때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면서 김종인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들에 김종인이 벌써 발을 빼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죠. 근데 뭐 하나 터졌습니다. 12일입니다. 김소연 변호사, 지금 현재 명태균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 김소연 변호사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김종인이 명태균이 김종인이 아니고 김종인이 명태균에게 매일 자문을 구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내용 한번 보면요.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카톡은 2021년 것도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1년 3월에 처음 알게 됐다라고 김종인 이 명태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명 사장과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난 거 2020년 10월 아니면 11월쯤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거의 매일 명태균 씨에게 자문을 구하는 관계였다라면서 심지어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대구시장 선거에 김재원하고 그때 유영하의 단일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박사 어떻게 생각해? 라면서 자문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카톡 메시지 검찰이 확보했다라는데 조마조마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시시때때로 별의 순간을 보는 김종인의 뒤에는 누구? 명태균의 조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여튼 뭐 가장 오랜 기간 대화하고 소통을 한 건 김종인이다 라고 김소연 변호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김소연 변호사는 직업이 변호사죠. 변호사기 때문에 본인이 방송에서 한 말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소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판단이 빠르다라는 것. 없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상대 진영에서 뭐 허위사실 유포로 뭐 명예훼손을 건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벽하게 차단된 발언이다라고 보면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김소연 변호사가 거듭 강조합니다. 2020년 10월, 11월쯤 김영선 전 의원하고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 있는 이게 경희궁의 아침 3단지입니다. 10몇 층인 것 같은데 거기 인사를 드린 바로 다음날 아침 6시부터 김종인 위원장이 명사장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먼저 땡기는 사람이 전화를 하겠죠. 그게 김종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카톡이요, 이제 명태균 씨의 핸드폰 뭐 포렌식 이런 것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강혜경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잖아요. 근데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서 이제 2년 전략공천돼서 2년 하고 난 다음에 2024년에 지역구를 옮겨가지고 이제 김해에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컷오프를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당협 사무실을 막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 강혜경
씨가 거기 있는 하드디스크를 다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 다 들고 가고 없는 그 컴퓨터 말고 공용 컴퓨터처럼 남아있는 이 컴퓨터가 있었는데 여기에 앉아서 명태균 씨가 아마 컴퓨터로 카톡을 열어서 했나 봐요. 그 카톡에 남아있던 내용을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꼬리가 길면 밟히는 거잖아요. 이준석이 본인이 워낙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뒤에 윤석열 대통령을 치기 위해서 이 공천 개입이다 라면서 이제 뉴스토마토에 이제 슬쩍 술 처먹고 실수인 척 기획된 제보죠. 제보를 하면서 이 사건을 이렇게 키워왔는데, 이준석이 생각을 잘 못한 게 본인의 생각했던 그 바운드리보다 명태균 씨가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녹취, 문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준석이 생각했던 그 계산에서 좀 벗어난 것이 아닐까 보고 있는데요.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이제 상의하는 사람이 김종인이다 라고 했던 이준석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칠불사 홍매화 사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공작의 사건들, 과연 김종인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에 성상납 의혹과 관련돼서 징계를 받고 정치 인생이 휘청거릴 때 명태균 씨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직접적인 대화나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현재까지 공개된 바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좌파 커뮤니에서는 자료가 있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건들 어떻게 진행될지 제가 그리는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게이트다 라는 것이죠. 김영윤 TV였습니다.